안녕하십니까. 요번 그 테이프는 이제 그 30분으로 제가 조정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병원 접지, 제가 아마 건축적인 설비 기술사는, 전산센터,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전산센터를 가지고 앞에 전부 다 봤어요. 그러면 전업 안정도, 이분을 깊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접지를 실질적으로 잘 해보려면 이건 병원을 해봐야 돼요, 병원. 그래서 병원 접지에는 마지막 우리가 해보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병원 접지 앞에 강의가 많이 됐으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얘기하면서 30분 정도의 강의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조금 빠를 거예요. 빠르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가지시고 저희들한테서 지금 초층 병원에 대한 거 책이 2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게 보실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병원 접지의 개요는 병원 접지의 필요성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왜 병원 접지에서는 왜 그렇게 이 접지를 많이 중요시 하는지. 그래서 병원에서 정기적인 사고와 정기 쇼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대 의료 발달에 대한 그 접지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성이 어떻게 요구가 되는지. 그 다음에 ICU나 CCU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센트럴 케어 유니트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오퍼레이션 쪽이에요. 오퍼레이션 쪽이면 이게 수술실이고,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는 이거는 중환자실이지, 중환자실. 그래서 센트럴 케어 유니트는 아주 좀 중환자급하고는 좀 같은 적이지만 같이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아주 다수기기의 ME기기들이 있거든요. ME기기라는 건 메디컬 일렉트로닉 이퀴먼트예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란 말이에요. 기계 의료 장비. 여러분들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MRI 공명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CT 촬영기라든지 수도 없는 병원에는 의료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기를 통틀어서 ME라고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기들의 사용을 동시에 하고 장비들이 잘못 사용됨으로 해가지고 저런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의 접지 설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료 설비의 감전이라는 건 마이크로 쇼크와 마크로 쇼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찌릿한 정도의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전이 됐을 때 이렇게 찌릿한 정도의 쇼크를 갖다 마크로 쇼크를 하고, 마이크로 쇼크라는 거는 의료시설 설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아주 경미한 전류지만, 만약 심장 수술하는데 심장 수술 환자가 마취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를 째가지고 지금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취됐으면 이 사람은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에 술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누설이 돼가지고 심장 옆에서 누설이 돼서 이 쇼크를 주게 되면 이 환자가 평상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경련을 일으키든지 어떤 소리를 친다든지 하겠지만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수술한 사람도 모르고 마취된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료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이 마이크로 쇼크를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전에서는 우리가 그 심장 수축, 그 다음에 그 GRS 구이라든지 심실 작동을 영향을 주는 피파라는 것이 있고, PRT파의 파두는 심근의 이완이라든지 수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전에 대한 것은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50mAh 이상이 넘어가면 심실세동 전류가 흘러서 사람의 심장 박동에 이상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할 때, 이 환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거나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미국 화재보험협회, NFPA에서 실험 결과입니다. 이건 올해 그 내선 규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환자의 전기적인 안전 한계는 정상인은 지금 전압은 27.8V에서 견딜 수 있지만 수술 환자는 10mV 이상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류도 정상인은 7.8mA까지 견딜 수 있지만 이 수술 환자는 10마이크로암페어 이상 걸리면 안 되겠다. 인체 저항도 정상인은 약 4,000옴 정도, 3,560이지만 수술 환자는 1,000옴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래서
수술 환자의 감염사고는 수십 마이크로암페어에서 심실세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등전이 접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비접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완전 비접지. 그러니까 완전한 등전이 접지를 해가지고 전이가 전혀 발생 안 되도록 하든지, 그러니까 완벽한 등전을 하든지, 완전한 비접지를 하든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완전한 비접지라는 거는 이 심장 수술 환자에게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요구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벽한 등전이라는 건 잘못하면 개런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접지라는 건 뭐 새가 뭐 전주에 앉아 있듯이, 그러면 새가 특급 전주에 앉아 있어도 일단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완전한 비접지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 환자가 완전한 비접지 상태로 해서 누설 전류 계통이 없으면 이 사람은 누설이 되더라도 어디 흐를 경로가 없으니까 그 안전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다음번을 보시면 이건 우리가 저기서 보았지 않습니까? 저기 접지에서 본 것 같이 심실세동 전류의 요 3번 구역이 상당히 아주 우려가 요 부분이 지금 없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 4번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험한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위험한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심실세동 전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의료용 접지에서는 등전이 접지와 보호접지와 비접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의료용 접지에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의료용 접지에 대해서 놀아라 이러면, 첫째, 보호접지. 보호접지는 일반적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예요. 두 번째, 등전이 접지. 세 번째, 완전 비접지. 비접지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돼요. 보호접지는 각 의료실마다 의료용 접지센터와 콘센트, 접지 단자에 설치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분기선을 공칭 단면적으로 5.5 스퀘어로 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이거 제가 여기서 처음 이제 우리 의지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일본 거거든요, 일본. 일본에서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비접지 계통이니까 5.5 가지고 되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 간선도 14스퀘어로 하는데 접지 간선을 14스퀘어로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중접지로 바꾸면요, 이 접지 간선을 30스퀘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접지 분기선도 이걸 14스퀘어로 올려야 돼. 지금 각 병원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병원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한 단계씩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가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장치의 액선 장치에 대한 보호 접지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공칭 단면적에 대한 5.5 접지선, 그 다음에 14스퀘어 이상의 접지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접지 간선을 얼마로 하냐면, 이걸 지금 현재 14스퀘어로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30스퀘어로 올려야 되고, 여기에 접지 분기선, 여기 접지 분기선을 이걸 5.5 스퀘어로 하는데 이걸 14 스퀘어로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다중 접지로 하게 되면 이 접지의 전류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되죠. 예. 지금 우리가 NEC에서 핵심 접지에서 그 NEC 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다중 접지에서는 NEC 미국에서는 30스퀘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스퀘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스퀘어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 접지라는 건 개념이 누설이 됐을 때 사람 인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접지 불량이 되면 일로 흐르지라고, 접지가 완벽히 됐으면 일로 흐르고 사람은 흐르지 않는데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게 보호 접지고요. 등전이 접지라는 거는 여기 프레임이 완벽하게 접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여기에 대한 것이 접지가 완벽하게 이 부분하고 접지가 다 콤먼이 돼 있으면 이 전류가 이 환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죠. 여기서 바로 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접지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등전이 접지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지 간선을 이걸 앞으로 30스퀘어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 접지 간선 마찬가지 이거 30스퀘어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접지선의 굵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일본 거다 이거야, 일본. 일본 거라는 건 비접지 방식일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중접지로 가면 이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선 같은 경우에 누설 전류치를 인정하는 누설 전류치는
배관이라든지 접지선 같은 경우는 9.84 마이크로암페어까지, 그 다음에 접지선이라든지 사용전선, 가격포레치된 컴파운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28 마이크로암페어까지 누설 전류를 인정하고 있다. 등전이 접지는 전부 다 접지 저항이 적게끔 조인을 해가지고 전이차가 거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등전이 접지죠. 그래서 마이크로 쇼크 10 마이크로암페어 허용치와 1000옴의 환자가 만약에 됐을 때 10mV, 허용이 10mV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mV의 전이차를 유지하기 위한 접지 방법은 환자의 전미상수로부터 2.5m부터 수평 2.5m, 수지 2.3m.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위로 2.3m. 술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닿는 금속 물질은 다 접지를 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2.5m니까 여기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200cm 입방되는 금속물은 전부 다 등전이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전이 접지 한 부분과의 사이 접지 저항 중에서 무부하 전압 6V 이하, 전류가 10A에서 25A일 때는 0.1Ω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선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등전이 접지는 금속 창틀, 가스관, 급수관, 이 수도꼭지,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들 그 휠체어, 그 다음에 침대, 심지어는 그 침대의 프레임,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 다 등전이 접지를 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바닥의 접지는 수술실 같은 전체를 전부 다 구리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전체를 도전수성 타일로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에 가면 타일을 바르는데 그 타일이 도전성 타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설치 간격, 금속망 설치 간격을 30cm 이하로 하고 동수용 굵기는 16mm 이상으로다가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자가 다 할 수 있는 금속체에 대한 전부 다 등전이 접지를 하고, 이것이 설령 1000Ω의 환자에게 사후전류가 흐르더라도 일단 10mV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 저항을 0.125Ω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럼 0.1Ω 이하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독 접지 가지고는 이건 안 되죠. 단독 접지 가지고 안 돼요. 이건 다 등전이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질 비닐관이나 강전선관 사용할 때는 입선지 컴파운드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비상전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비상전원과 특별 비상전원. 이건 간단하게 여기서 서브로 넣어준 건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비상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 비상전원 같은 경우는 이게 발전기가 40초이라는 거 가스터빈을 기준을 접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비상전원은 UPS입니다. 여기서 순간 비상전원이 있는데, 순간 비상전원은 UP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개 일반 비상전원은 배터리 정도나 일반 자강 발전 설비를 얘기합니다. 이건 10분간 계속 부하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접지 배선 방식은 이게 수술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술실의 심장에 대한 환자는 가능한 한 비접지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거기 아이솔레이션 판넬이 완벽한 비접지 방식의 판넬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 권선이 있으면요, 1차 권선은 접지를 했어. 2차 권선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벽하게 비접지니까 하나가 누설이 되더라도 경로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개가 누설들을 똑같이 만들어놨을 때 이 아이솔레이션 파넬이, 아이솔레이션 TR이 두 개의 누설 경로를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형평이 깨지면 바로 여기서 전로를 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접지 방식이 상당히 절연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절연 변압기를 이용해서 수술실에 많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라인 아이솔레이터 모니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설 전류를 항시 감시하는 설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폐 변압기를 씁니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는 아이솔레이션 TR을 써야 돼요. 시험 문제도 나왔었는데 TR. 그래서 이것은
1, 2차를 완전히 정기적으로 완전 차폐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TR이 들어가 있는 판넬 보드가 아이솔레이션 판넬 보드입니다. 이건 수술실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통 TR은 5kV에서 최대 7.5kV까지 올라가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접지에 그 의료용 접지를 쓰기 위한 접지 플러그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아이솔레이션 판넬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판넬. 그러면 이 문을 열면은 이 안에 아이솔레이션 TR이 있고 여기에 차단기가 쭉 붙어 있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콘센트가 쭉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판넬을 거쳐서 수술실 안에 모든 전원의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UPS 전원이 들어오겠죠. UPS 전원이 들어오더라도 이 아이솔레이션 TR을 거쳐서 수술실에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5kV짜리하고 5kV짜리하고 7.5kV짜리하고 두 종류가 실제 수술실에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이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접지가 잘 됐을 때는 누설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심장 환자로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흐르지만 누설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이건 IEEE 자료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솔레이션 TR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측은 접지가 돼 있지만 2차 측은 어디도 접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이거하고 이렇게 한 선씩 따서 차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각 그 휘라를 주는 거죠. 요것이 아이솔레이션 판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2차가 혼촉이 안 되도록 실딩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의료용 접지 방식에서는 비접지 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비접지 방식은 수술실, 엑스레이 검사실 이렇게 돼 있죠. 일련 병실. 그리고 비상전원에 대한 문제, 등전이 접지해야 되는 문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술실은 세모로 돼가지고 설치 바람직고 했는데 대개 여기는 비접지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접지 방식을 쓰는 것이 수술실을 비접지 방식을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접지는 바닥을 도전탈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접지를 하고요. 이게 접지 소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아이솔레이션 TR을 놔가지고 이놈이 여기에서 전원을 다 공급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수술실에 관련된 무용등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접지 간선, 지금 이게 일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일본 자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접지 간선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걸 앞으로는 이제 30스퀘어로 올려야 되고, 여기에 5.5 스퀘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14 스퀘어로 올려줘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말단에 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놔도 되지만, 보시면은 이제 메인 전원에 접지 연결선이 있고요. 그래서 접지구 있고 접지를 본딩해서 이 간선을 병원 전체에다 돌려주는 겁니다. 전체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뒤에 그림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돌려주냐? 지금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지금 건물이 있으면 철골 그 층에 한 층에 다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가 수술실이라 그러면 수술실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루프로 돌려주고, 그래서 이것이 14스퀘어를 이거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내려가는 거 22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30스퀘어로다가 다 올려줘야 되죠. 이거 22스퀘어로 올렸는데 이걸 30스퀘어로 올리고, 이 접지 간선, 지금 이 부분도 이걸 30스퀘어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뭐 22스퀘어로 올릴 수, 한 단계씩 올리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내리고, 밑에서 루프로 엮은 다음에 똑같이 하고 또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콤보로 해가지고 다 잡아서 등전이 접지 다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전원 변환기를 썼을 때, 이거는 수술실에 쓰는 경우에, 수술실에. 지금 보세요. 이게 수술실에 쓰면, 수술실에서 여기 혈압계를 쓰거나 심전도를 쓰거나 이럴 때는 이 콘센트를 꽂고 접지 라그를 반드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연결시켜줘요. 예? 그 다음에 베드도 연결시키고, 접지 본딩 바에다가 창문도 접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수술실 안에가 완벽한 등전이 접지가 되면서 여기 아이솔레이션 TR을 통해서 전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접지 센터. 그러니까 이 접지 센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요 그림을 확대한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각 콘센트로 이렇게 가는 접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뭐냐면 각 병실에 접지 플레이트거든요. 각 병실에. 각 병실에 이제 접지 플레이트를 놔가지고, 이건 뭐냐면 여기 만약에 휠체어가 왔다.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왔으면 휠체어에 이게 원래 접지 바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그를 끼워서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이 환자가 내려오면서 이 바의 정전기에 의한 감전을 안 당하거든요. 사고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여기다가 접지 바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지금 보면 이게 수술 같은 경우에 비접지식 전로의 그 선로 정수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전로를 짧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술 안에서만 써야 되고, 정전 용량이 큰 부하는 접촉하면 안 된다. 정전 용량이 크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크다는 얘기죠.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정전 용량이 큰 거니까 전압이 낮은 것으로만 쓰도록 된다. 대개 108V를 넘지 않도록 하죠. 대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이솔레이션 TR의 1차 건선하고 2차 건선이 두 개의 휘다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건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러면 2차 건선이 대개 이렇게 감기고요. 요 별도로 해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2차 건선이 1번, 2번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요 놈이 여기서 두 개가 누설줄을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형평이 깨지면은 여기서 수혈로 차단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아이솔레이션 TR이에요. 이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고, 지금 요것은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인체가 대지에 절연되어 있는 경우에 등가 회로다 이런 얘기는 이 수술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수술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다 이거 도전성 타일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등전이 접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환자를 이 심장병 환자를 여기다 이제 놓고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의사가 서 있고, 여기도 의사가 이렇게 뭐 간호들이 서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메스를 가지고 여기다 대잖아요. 근데 비접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비접지 매트를. 그러니까 절연판을 깔아야 돼, 위에다가. 오히려 깔아야죠.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접지가 안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트를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환자도 어떻게 돼요? 이 수술대 위에다가 매트를 깔아가지고 완전히 절연을 시킨 상태에서 완전 비접지를 만들어 놓고 일단 수술을 해야 이게 완전 비접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수술은 그냥 그 절연판을 깔지 않고 심장병에 비수접지 수술한다면 이걸 절연판을 다 깔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 원래 1메가고 1메가인데 2메가옴, 보통 우리가 선로에 2메가옴 전원차를 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3메가옴 정도의 절연판을 깔면은 여기 4메가옴이 되니까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약 45V, 여기에 55V. 그래서 여기 적게 걸린다는 얘기죠. 여기 좀 적게 걸리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접지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 이게 좀 안 맞는 게 병원은 전부 다 등전이 접지를 하는 거야. 그럼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가 없어요. 다른 데는 또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하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병원은 분리 접지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병원은 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서 현행 전기설비 기준은 고압선로 비접지에 2옴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어떻게 돼요? 등전이 접지화해가지고 가능한 1옴 이하로 줄여야 돼. 아까 뭐라 그래요? 병원 환자 같은 경우 0.15옴이라도 내려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병원 접지의 철골서부터 올라갈 때부터 루프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등전이 접지화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 지금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접지 간선과 접지극 연결은 우리 접지 때 다 설명한 것처럼 이 전기적인 기계적으로 다 완전하게 확실하게 접속하려니까 경련 변화가 없으려면 화약 용접식, 캐드 웰드식이 가장 좋죠. 지금 반드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써야지 이거를 볼팅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채우거나
터미널로 채우거나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헤드와일드 방법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 좋아요. 지금 전체 이거 IEEE에서 접지 센터로 하여금 간선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크램프 채우는 것은 이게 이제 부분 그 적은 용량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와 롯들은 이렇게 캐드 웰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접지를 해야 나중에 경련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접촉 조항의 그 변화가 상당히 적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접지 간선의 그 시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접지 간선을 14스퀘어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30스퀘어로 해야 된다는 문제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선도 이것을 14스퀘어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문제, 리드선 이것도 마찬가지 14스퀘어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다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4스퀘어라는 전선은 전부 다 일본 방식이니까 이걸 앞으로 30스퀘어로 올려야 된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술실의 접지 전체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판에 이 헤드 웰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풀박스 뒤쪽에 앞작 스리브로 해가지고 이 풀박스를 완전히 등전이 접지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올라가면, 이 철근 콘크리트에 올라가면 이 부분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의 14스퀘어를 여기다가 주형으로 캐드 웰딩 시켜가지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검사와 시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절연 변압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보호 접지에 대한 저항 측정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호 접지선은 6V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전류계 10A, 25A의 범위가 되도록 조정해가지고 저항이 0.15 이하면 된다. 등전이 접지는 바닥 위에서 2.3m하고 2.5m, 아까 그 사람 그림이 있었죠. 그 접촉을 시켜가지고 측정한 값이 10mV 이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요거가 두 개가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병원에 대한 부분 전체 접지를 한번 봤어요. 좀 빠르게 갔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접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대한, 한국의 병원에 대한 접지는 전부 다 이것도 일본 방식에 대한 선스케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미흡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다른 접지로 가면, TM 방식으로 가면 접지선에 굵기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고, 거기에서 비접지 방식과 등전이 접지 방식과 보호 접지 방식이 병원의 주접지를 이룬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접지 강의로, 병원 접지 강의로 모든 접지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